뭐냐면, 자, 이렇게 저장을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희가. 저장소라는 게 지금 3개가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사람 3명을 저장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3개를 이용해서 저장하겠죠. 자, 첫 번째 사람은 나이, 여기가 ages예요. 뭐 여기가 names가 되겠고, 여기가 뭐 어드레시스 되겠죠. 자, 첫 번째 사람 나이를 뭐 20살로 잡고, 이름을 홍길동으로 잡고, 사는 곳을 대전이라고 잡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름을 첫 번째, 다시요. 나이는 첫 번째 저장하고, 이름을 막 여기다 세 번째에다 저장하면, 이게 올바른 일일까요? 이게 사실?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사람의 정보를 찾으려면, 나이는 첫 번째에서 찾아야 되고, 이름은 세 번째에서 찾아야 되고, 막 얘는 여기 두 번째에 저장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사는 곳은 두 번째 가서 찾아야 되고, 완전 뒤죽박죽이죠.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상. 저장 순서가 이렇게 서로 중구난방으로 저장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으려면은 첫 번째 사람의 이름과 나이가 몇 번째 저장되어 있는지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건데 이거를 다 외우고 있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부득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을 1번째에다가 저장을 했으면 이름도 1번째, 사는 곳도 1번째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순서를 맞춰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하기가 편하죠. 요거는 뭐 이해되시죠? 상식적인 일이니까. 자, 근데 제가 이제 두 번째 사람을 이렇게 저장을 해요. 22살 이순신 서울이라고 가정할게요. 세 번째 사람도 저장해볼게요. 30살 임꺽정 평양이라고 해보세요. 자, 이렇게 지금 이어지는 거 보이시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삭제 기능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거든요. 충분히. 자, 그러면은 얘를 삭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두 번째 이순신을 삭제할 건데, 요게 삭제를 이렇게 하고, 삭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 가운데 구멍 뚫리니까 이렇게 당겨 와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는 홍길동이 여전하고 두 번째는 이순신이었는데 임꺽정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데이터를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저장소가 3개니까 요거 지웠는데 요거 깜빡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당겨지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된다? 30살 임꺽정은 이제 평양이 아닌 서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얘만 잘못됩니까? 아마 뒤에 더 있으면 뒤에도 다 이렇게 당겨져야 되기 때문에 다 잘못될 거예요. 그렇죠? 데이터 한번 잘못 지우면 완전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벌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 3개는 사실상 한 개념을 나타내기 위한 데이터죠. 한 사람을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 셋은 따로 떨어지면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3개가 같이 있어야 하나의 완성된 하나의 개념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묶여서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잃어버리거나 다른 게 이렇게 섞여 들어오면 이 3개, 뭐 하나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이 3개가 모여서 하나의 개념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 자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가 많아지면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수업 이름이 뭐예요? 자료구조죠? 자료구조라는 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정리정돈, 데이터 정리정돈하는 게 자료구조거든요. 뭐 체계 없이 막 데이터가 난잡하게 있으면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나중에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정리정돈 잘 해가지고 좀 편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제 자료구조거든요. 그래서 배열도 어떻게 보면 자료구조의 일종이에요. 파편화된 걸 일렬로 세워가지고 우리가 규칙성을 얻었잖아요. 더 편해졌죠. 이게 자료구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려는 게 뭐예요? 이 세 개는 하나다라고 이런 걸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바 하신 분들은 뭐가 딱 느껴지시나요? 클래스 바로 떠오르시죠? 그러니까 클래스가 자바만의 어떤 특징이 아니라 프로그래밍을 하던 사람들이 힘드니까 프로그래밍 하기 힘드니까 해서 나온 게 이거예요. 어느 언어에서나 다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다? 요거 하나를 이렇게 묶자 이거예요. 하나의 구조물로 보자. 하나의 구조로 보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이걸 이제 코드로 표현해볼게요. 이렇게 20살 또 뭐 있죠? 이름 홍길동 대전. 자, 이렇게 하면 이 세 개가 한 사람을 표현하는 거죠. 20살 대전 사는 홍길동. 자, 이거를 제가 사람 한 명 더 만들어 볼게요. 30살 이순신 서울. 자, 이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변수명이 똑같으니까. 그리고 다르게 해야 됩니다. 자, 됐고요. 자, 이거 출력은 어떻게 해요? 프린트F 퍼센트 D살 퍼센트 S사는 퍼센트 S. 그래서 age 어드레스 네, 이렇게 해주면 되죠. 얘도 마찬가지. 얘는 to 이렇게 넘기면 되죠.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문제는 이게 똑같은 기능이니까 이거를 함수화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마다 이제 정보가 다르니까 여기를 매개 변수로 받아줘야 돼요. 이렇게 받아줘야죠. 그리고 문자열은 문자 배열이니까 포인터로 받아준 거예요. 그죠? 기억나시죠? 배열은 배열을 그대로 넘어오지 않고 배열의 주소가 넘어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introduce라는 걸로 바꿔볼 수가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결과는 동일하고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요 세 개가 무조건 같이 다녀야 되죠. 요 세 개가 같이 다녀야 되죠. 그렇죠? 근데 물리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거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순신이 대전 살잖아요. 이거 잘못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세 개가 같이 다녀야 되는데 따로 다니니까 이렇게 막 섞여버리기도 하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묶어라. 바구니 하나 더 가져와가지고 홍길동에 관련된 거는 바구니 하나 딱 준비해서 거기 다 넣어놓는 거예요. 홍길동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바구니 하나 필요하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여러 개 저장할 때 배열로 보통 만들죠. 그래서 int ARR 1, 2, 3, 4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이거는 문법적으로 시어너가 알아요. int를 여러 개 만들라는 거구나.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길이도 정해주잖아요. 그죠? int 4개가 필요하구나 해서 메모리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홍길동이니까 홍이라고 이름을 지어보고 3개니까 이렇게 하고요. 20살 홍길동 그래서 이렇게 묶어볼게요. 이게 안 묶인단 말이에요. 이게 뭘로 할 거예요, 이거를. 여기를. 인트로 하면 인트 3개짜리인데 갑자기 문자열이 돌아와 버리니까 안 되죠. 그 뭐죠? 에러 안 나는 것 같지만 이거 실행하면 이 상태 됩니다, 이거. 자, 그렇다고 캐릭터는 포인터라고 하면은 얘가 또 안 읽힐 거 아니에요. 타입이 다르니까. 그래서 묶을 수는 있는데 배열로 묶으면은 이상해진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요거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딱히. 자료형을.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한대요? 시언어가 알고 있는 이런 자료형이 없는 거라서 시언어가 못 해주는 거지. 이제 알려주면 돼요, 시언어한테. 시언어한테, 자, 정수 하나, 문자열 2개, 이렇게 묶어서 표현되는 개념이 있다. 네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여기서 알려줄 수 있어요. 자, 그걸 우리가 중괄호로 묶어서요. 자, 뭐 필요해요? 인트 하나 필요하죠? 그리고 문자열, 배열 하나 필요하죠? 문자 배열 20개짜리 그리고 30개짜리 필요하죠? 이렇게 저장하려면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 2개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다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붙여줘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요 3개를 갖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자, 시언어야 앞으로 내가 사람 달라고 하면은 요 3개 만들어주면 된다 라고 이제 알려준 거예요, 시언한테. 자, 그리고 얘가 여러 개의 데이터가 하나의 구조가 됐기 때문에 이거 이름을 우리가 이제 스트럭트라고 합니다. 구조체라고 불러요, 구조체. 바구니 하나 만든 거예요. 사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바구니. 됐죠? 자, 그럼 이제 물음표를 뭘로 하면 돼요? 이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여기 3개 있는 게 다 정의가 돼 있으니까 이거는 지워주셔도 됩니다. 이걸로 해주시고. 자, 됐죠? 그래서 묶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홍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뭐다? 정수 하나, 20바이트짜리 배열 하나, 30바이트짜리 배열 하나. 그렇죠? 그래서 요거 순서 있죠? age, name, 어드레스 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순서대로 든 거예요. 그럼 얘가 여기 들어가고 얘가 여기 들어가고 얘가 여기 들어갑니다. 됐죠? 자, 해서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게 됐다. 요걸 이제 구조체라고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홍이라고 하면 이건 데이터 덩어리죠. 그래서 우리가 홍한테 원하는 거를 달라고 할 때는 지목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점으로 지목을 해요. 그래서 홍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age, 홍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name 이런 거 %d 출력해 볼게요. 자, 이렇게 가능하죠. 이렇게 세 개, 요걸로 출력한 겁니다. 홍길동 20살 대전 잘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인트로듀스에 이렇게 넘기면 되죠. 그럼 이제 이거 필요 없고 똑같이 이순신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요거는 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age 리. 어드레스 리.name 됐죠? 이거 지우고요. 자, 이러면 조금 더 간단하죠. 결과 잘 나오고. 이것도 필요 없죠, 이제. 자, 이렇게 정리가 돼요. 위에 것도 지울게요. 이거 필요 없으니까.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일단 코드는 간결해졌는데 아직 문제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홍이라고 언급해서 조금 더 확실해졌지만 이렇게 넘길 수 있어요. 충분히 잘못해서 넘기면 이렇게 넘길 수 있어요. 여전히 똑같은 문제가 벌어지죠.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넘길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란 한 판을 가지고 있는데 계란 한 판을 F 강의장에서 D 강의장으로 옮기래요. 그럼 계란 하나씩 꺼내서 옮기실 거예요? 그냥 판째로 가져가면 되잖아요. 홍길동의 정보를 이렇게 하나씩 꺼내서 넘길 필요가 없죠. 통째로 넘기면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통째로 넘기면 되죠. 여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이 세 개가. 다 들어있으니까. 넘길 때 이렇게 넘기시고, 받을 때도 이렇게 세 개로 받을 필요 없죠. 뭘로 받으면 된다? 홍이 뭐니까? 트럭트 퍼슨이니까. 이렇게 받으시면 되죠. 그래서 받아온 거에서 꺼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섞여 들어갈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스트럭트 퍼슨을 이 인트로듀스 함수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자리를 바꿔줘야 됩니다. 프로그램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니까요. 됐죠? 자, 세 개의 데이터를 우리 하나로 바라보는 방법을 이제 같이 해본 거예요.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하나로 바라보는 방법. 하나로 다루는 방법. 왜? 어차피 세 개는 같이 다닐 의미가 있습니다.